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PNL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PNL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접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여기 비드하고 에스크를 이 while 루프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여기 이렇게 추가를 했죠. 이거를 추가를 안 하고 이렇게 밖에만 만들어 두면 이게 이 루프 안에서, 그러니까 이 호가 정보가 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 어떤 코인 호가를 검색했는데 그게 1달러였다. 그러면 이게 루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갱신이 될 때마다 호가 정보도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데 호가가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르게 주문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드 에스크를 이 루프 안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걸 수정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 부분은 이거는 삭제해도 무방하죠. 뭐 놔둬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내부에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거를 삭제하면 API 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파라미터를 이 루프 안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이게 이거 파라미터라는 이 변수 이름을 바꿔서 각각 함수마다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이 포스트 클리어 함수를 위한 파라미터는 타이밍 프로세스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PNL 확인하는 데는 이렇게 PNL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여기 커렌트 홀드에서 네,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라미터 내용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냥 그 해당 함수에 직접 넣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중첩이 안 되거든요. 네. 수정사항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그러니까 이번 영상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L 확인. 이건 저기 업비트에서도 만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선물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봇을 만들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새로 만들었고요. 뭐 여기는 크게 뭐 변화가 없고, 일단 여기 타겟은 10으로 설정했고요. 이게 손실도 마이너스 10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 뭐 프린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역슬래시 n은 그러니까 이 저기 한 칸을 띄워주는 겁니다. 개행 문자라고 하죠. 아마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 뭐 대부분은 다 저보다는 잘하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이 코딩이나 이쪽 개발 이쪽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코딩 지식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트레이더죠. 자, 일단 이게 P&L을 확인하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불러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랜트 홀더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심볼의 인덱스를 불러옵니다.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게 fetch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fetch 밸런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불러올 건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매틱을 하나를 이미 사뒀는데요. 네.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게 근데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긴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전에 커렌트 홀드 함수를 만들 때는 fetch 밸런스를 쓰고 왜 이번에는 fetch 포지션스를 쓰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주는 정보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뭐 근데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그냥 fetch 밸런스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제 의도는 그러니까 다양한 메서드들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얘네들이 주는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fetch 포지션을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기 좋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fetch 밸런스에서 포지션이 가져오는 정보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fetch 밸런스 정보고요. 이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fetch 포지션 정보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놓고 직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이게 fetch 포지션 정보입니다. 이게 fetch 밸런스 정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까지가 지금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는 정보가 동일하죠. 근데 fetch 포지션은 추가로 이런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트리 프라이스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주는 필드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 아마 이제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까?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양자가 이렇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직접 C60 그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게 그 MX 저희 기터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이제 어떤 메서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메서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해당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필드들이 출력이 되는지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찾아보면서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배지 포지션을 쓰겠다.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은 비교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비교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덱스를 통해서 매틱 인덱스를 불러왔습니다. 그 매틱 인덱스를 가지고 이 배치 포지션에서 매틱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지금 불러오는 게 이 포지션이죠. 거기에서 이거는 다시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손가락이 조금만 붙여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사이드가 있죠. 네, 이 사이드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F로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드가 몇 개가 나와요. 이 인포 필드 안에 있는 사이드가 있고, 그냥 이 인포와 동일한 레벨에 있는 필드에 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내 배팅 사이드는 롱입니다. 이게 근데 인포 안에서는 바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도 한번 봐두시고, 이제 이런 거를 봐두는 게, 필드에서 이런 정보를 줄 때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그 구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사이즈를 컨트랙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여기 있죠, 컨트랙트. 이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컨트랙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필드 명칭을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사이즈, 이게 그러니까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랙트가 수량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 엔트리 프라이스가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행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갔네요. 현재 레버리지가 지금 2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익률을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현재가와 진입가를 알아야겠죠. 이제 근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이미 이 배치 포지션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커런트 프라이스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오더북 함수에서, 그러니까 비드를 불러올 겁니다. 매수 호가. 그 매수 호가가 현재가가 되고요. 그것과 엔트리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판단하겠죠.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참고로 여기 .4F는 소수점 4째 자리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수점 한 7, 8, 9째 자리까지 쭉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P&L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Profit and Loss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인데요. 이 부분이 진입가 대 현재가를 비교하는 갭입니다. 이게 갭이 그러니까 롱이냐 숏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건 롱이니까, 사이드가 롱이니까 현재가에서 진입가를 뺀 거고요. 이거는 엘스니까, 숏이니까 진입가에서 현재가를 뺀 겁니다. 이제 이거를 퍼센트로 만들 건데, 그러니까 진입가 분의 이 차이가 되겠죠. 여기에 레버리지를 곱한 값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업비트 튜토리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갭이 0이 되면 이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에러가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제 실제 이제 이 로직이 되겠죠. 일단은 클로스와 홀딩이라는 변수를 일단은 false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이거는 포지션이 없는 경우니까 이건 빼버리고, 일단 수익 중인 경우와 손실 중인 경우, 다시 수익 중인데 목표를 달성한 경우와 목표를 달성하기 전인 경우, 손실 중인 경우도 최대 손실을 이미 초과해버린 경우와 최대 손실은 보고 있지만 아직 제가 설정한 마이너스 10%라는 최대 손실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만 이 포스트 클리어라는 함수를 실행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도 이걸 하면서 이게 살짝 헷갈려가지고 네, 이게 그 손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어느 쪽이 큰지 이게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해당 경우에 그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포스클리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P&L 확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반환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반환하는데요. 이제 얘네들은 또 이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커렌트 홀드에서 그 인덱스 0 그러니까 커렌트 홀드 한번 가볼까요? 이 데이터셋을 블록에 쓰는 것처럼 나중에 봇에서 나중에 트레이딩 봇을 완성을 할 때 이 변수들을 또 불러다 쓰겠죠.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거를 보유 중이에요. 매틱 한 개를 지금 보유 중인데요.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볼게요. 이 부분도 필요가 없겠죠. 지워버리고요. 더 손을 댈 게 없으니까 네. 매틱을 기준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팅 사이드는 롱이고 진입가가 이렇게 되고요. 현재가가 이렇게 되고 주량이 1개, 레버리지는 2개. 이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에서 매틱의 인덱스가 72번입니다. 매틱 현재 손익이 0.5%. 목표 수익에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관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P&L 확인을 완료하고 끝마쳐버립니다. 근데 이 어피트 그 튜토리얼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최종 그 법 튜토리얼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이게 그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 P&L 확인하는 함수만을 실행했을 때는 한 번 실행하고 끝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제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멈추지 않는 한은 끝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양당 간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를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현재 제가 이렇게 보유 중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손익이 0.5%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1% 해볼까요? 0.3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실행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익절 실행 모드가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삑 소리 들으셨죠? 여기 보면 액티브 오더가 지금 떴네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주문을 지금 날린 거죠. 네. 이제 또 주문이 체결이 안 되면 취소하고 다시 날리고 취소하고 다시 날리고 이 과정들을 반복할 겁니다. 이건 아마 지난 그 클리어 영상에서 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지금 그 과정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난 영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난 영상은 단순히 그냥 포스트 클리어를 돌리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포스트 클리어를 실행하기 위해 그 P&L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포스트 클리어가 돌아가는 그 영상입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게 다 이게 실행이 완료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따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